옷장 앞에서 언젠가 있겠지 하고 5년째 놔둔 옷 다들 하나쯤 있잖아요. 어제 저희 집에 온 친구가 서재를 보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와, 책이 정말 적네. 다 처분했어? 맞습니다. 예전엔 책장 3개를 가득 채웠는데 지금은 한 칸만 남겨뒀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좋은데 막상 물건 앞에 서면 이거 혹시 나중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거 비싸게 샀는데. 추억이 있는 건데. 하며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버려야 한다는 건 알지만 막상 손에 들면 추억과 아까움, 미련 때문에 결국 다시 제자리에 놓게 되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몇 개월 후에 가보면 그 물건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필요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앞에 두고 망설일 때마다 적용하는 나만의 기준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 기준들 덕분에 지금은 별 고민 없이도 정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도 이 기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입니다.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앞으로도 안 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에요. 1년이면 사계절이 다 지나간 거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보내면서도 한 번도 손이 가지 않았다면 그건 내 삶에서 진짜 필요 없는 거라고 봐야죠. 옷이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예전에 몸매가 좋았을 때 입던 청바지 결혼식 같다. 올 때 한 번 입었던 원피스, 충동적으로 산 화려한 블라우스. 이런 것들을 언젠가는 입겠지 하면서 1년, 2년, 심지어 5년까지 보관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인정해야죠. 1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았다면 앞으로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그때 새로 사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그동안 공간을 차지하지 않았으니까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읽었는데 몇 년째 책꽂이에만 꽂혀 있는 책들. 나중에 다시 볼지도 몰라라고 생각하지만 진짜로 다시 찾아서 읽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책, 가끔씩 들춰보는 책 몇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같은 기능을 하는 물건이 2개 이상이면 좋아하는 1개만 남기기예요. 이건 정말 효과적인 기준이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볼펜만 수십 개, 손톱깎이도 5개, 스카치 테이프도 여러 개. 모두 같은 기능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있었을까요? 대부분 잃어버린 줄 알고 또 사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볼펜 하나면 충분하죠. 물론 예비용이 하나 더 있으면 좋지만 수십 개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주방도 마찬가지였어요. 국자만 3개, 뒤집개도 여러 개. 요리할 때는 결국 손에 익은 하나만 쓰게 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각 용도별로 딱 하나씩만 남겨뒀습니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위주로요. 세 번째는 언젠가라는 이유로 보관 중인 것들이에요. 이게 정말 함정이더라고요. 언젠가 쓸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붙잡고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어 취미로 시작했다가 흐지부지 된 것들. 피아노 악보, 등산 장비, 요가 매트, 그림 그리는 도구들. 분명히 다시 시작할 때가 오면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이 지나도 그때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 쓸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한 날에 입을 옷, 손님이 많이 올 때 쓸 그릇들, 아이가 어릴 때 쓸 물건들. 하지만 그 특별한 날이 정말 올까요? 온다고 해도 그때 새로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요? 네 번째 기준은 유지관리 시간이 아까운 물건들이에요. 이건 미니멀 라이프를 하면서 새롭게 깨달은 관점이었어요. 물건은 사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큰 일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장식품들. 예쁘긴 하지만 먼지가 쌓이면 하나하나 닦아야 하죠. 화분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주고 분갈이하고 관리해야 해요. 예전엔 이런 것들이 삶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관리하려고 하니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손이 많이 가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내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관리가 복잡한 물건들보다는 단순하고 실용적인 것들을 선호하게 되었죠. 5번째는 보관할 공간이 아깝다고 느껴지는 물건들이에요. 공간도 돈이에요. 월세든 전세든 관리비든 우리는 그 공간을 위해 돈을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소중한 공간을 쓰지도 않는 물건들이 차지하고 있다니 생각해보면 정말 아까운 일이죠. 옷장 한 칸을 차지하고 있는 안 입는 옷들, 서재 책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읽지 않는 책들, 창고방 구석에 쌓여 있는 언젠가 쓸지도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물건들을 둘 공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물건을 볼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요. 이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만큼의 가치가 있나? 만약 그 답이 확실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이렇게 5가지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일단 집이 훨씬 깔끔해졌고 청소하기도 쉬워졌어요. 물건을 찾는 시간도 줄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새로 물건을 살 때도 이 기준들을 적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1년 뒤에도 쓸까? 이미 비슷한 기능의 물건이 있지 않나? 관리하기 귀찮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되니까 충동 구매가 훨씬 줄었어요. 버린다는 건 없앰이 아니라 내 공간과 시간 그리고 마음을 되찾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물건들에 둘러싸여 살던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자유롭고 여유로워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에 한번 해보세요. 집안을 둘러보면서 이 5가지 기준을 적용해 보세요. 1년 이상 안 쓴 것, 중복되는 것, 언젠가를 위해 보관 중인 것, 관리가 번거로운 것, 공간이 아까운 것들을 찾아보세요. 처음엔 망설여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면 점점 쉬워질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여유로운 공간과 마음의 평안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일이니까요.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릴게요.